블랙하우스를 딱 가서 이렇게 딱 가서 봤는데 거기에 공사 중, 물론 한글로는 아니고. 국민 빼고는 지금 다 홀대받는 걸 좋아할 텐데 그럼 국민이 아니라는 결과가 또 나와요? 청와대 춘추관장 시절에 참 사람이 착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해서 기자들한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큰 거 한 건 했어요. 먼저 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그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외교적 참사, 역대급 참사라고 거품을 물었는데 과연 뭐가 옳은지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죠. 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사진첩 이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1,500억 불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국과 숙박, 환송 과정까지 홀대받은 수모 외교라 하겠습니다. 최악의 의전 참사, 역대급 외교 참사로 기록될 이번 한미 정상회담. 다 잘 됐다고 하는데 저 사람만 저래요. 근데 저거 할 때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왜 저렇게 서 있어요? 대변인. 왜 저렇게 서 있어요? 대변인이니까. 병풍하려고. 예. 지지를 한다. 그리고 이제 백불 이제 저렇게 당 대표가 얘기하고 가시면 이제 대변인이 백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서 있는 아, 거. 옆에 있다가 들어와서 백불하지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거 보고 저 뭐지? 궁금한데 아무튼 외교 참사, 역대급 외교 참사 저렇게 거품을 무는데 지금 이제 근거로 내세우는 게 홀대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항에 의전장도 안 나오고 부의전장이 나왔다. 그리고 뭣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갔을 때는 국빈 방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뭐 실무적인 방문을 가지고 사실은 저런 지역적인 걸 가지고 따진다는 게 저는 좀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교 프로토콜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 미국 가서 얼마나 망신당했고 최근에도 유럽 7, 8개 정상들이 정말 트럼프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앞에서 그냥 학생들처럼 쭈르륵 앉아가지고 있는 그 망신당하는 사진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 정도면 정말 최고의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 있는 국민의힘이 저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나. 사실은 이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극우층에서는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급파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해준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고요. 그리고 브라질과 인도처럼 한국도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망신을 당할 거다. 또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갑자기 내용을 바꿔서 외교 홀대론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경쟁하는 민주당 대변인이지만 국민의힘이 창피합니다.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국익이고 뭐가 사익인지 좀 분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눈이 있으면 그거를 못 봤을까 싶어요. 장미 변호사님. 네. 트럼프가 의자 빼주는 거. 그리고 또 메모를 썼잖아. 정말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다. 맞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겠다. 그 사람들은 안 본 겁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사실 유포하는 거 아닙니까? 호텔에 묵은 것도 호텔에 묵은 거 사실 홀대 받은 거다. 왜 호텔에 묵냐?
라고 했더니 원래 정상들이 묵는 곳이 공사 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보수 스피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짜뉴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 직접 취재를 했더라고요. 이게 가짜뉴스냐, 실제로 왜 호텔에 묵게 된 거냐. 맞다, 거기가 공사 중이라 8월 말인가까지는 묵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심에는 안 됐으면, 빠그라졌으면, 그냥 못했으면 국익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중앙일보인가요? 만평에서 트럼프가 사실 회담 전에 우리 시각으로 한 밤 10시, 11시경이었나요? 이거 폭동, 뭐 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수가 기대를 하는 거야. 아, 이것 봐라. 트럼프가 이재명을 뭐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아니다. 신뢰가 돈독하고 100% 믿는다라는 취지가 나오고 이거 완전히 가짜뉴스라는 걸 내가 알겠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본인들이 상심을 하는 그런 만평까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면요, 국익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수조차 되지 않는다. 얼마나 저열한 마음을 갖고 지금 이런 태도를 합니까? 어떻게 최악의 이런 참사라는 논평을 국민의힘 낼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와는 완전히 괴리가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그리고 백운기 앵커님도 방송을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잖아요. 보통은 지금 외교 행사를 하고 있을 때는 비판할 점이 있어도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여태까지 정당의 어떠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대통령이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예 그냥 회담을 망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 막 무시당하고 면박당하고 뭐 젤렌스키 쥐어박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고발사주하는 당처럼 당답게 교회 압수수색했어요, 미군 부대 압수수색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회담을 깽판 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참사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후보가 뽑힌 게 그런 걸 참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걸 외교 참사라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제 드는 논거 중에 하나가 의전이 부실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무 방문인 걸 다 알고 갔거든요. 대한민국도 대통령들이 미국에 가실 때 국빈 방문을 한 예들이 있죠. 또 못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하는 외교적인 하나의 그 형태이기 때문에 실무 방문인 걸 알고 갔는데 부실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내용과 태도를 놓고 봐도 태도에 있어서도 외교 관계 서로 두 정상이 친분을 쌓고 하는데 서로 칭찬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압으로 돌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들이 가서 했을 때는 그게 칭찬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렇게 트럼프 좋아하잖아요. 가서 좋은 말 해도 또 이걸 또 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그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이 피스메이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한번 남북관계에서 실패했던 한반도 운전자론과 대비되는 한반도 동승자론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이 페이스메이커론을 가지고 트럼프랑 호흡을 잘 맞춘다면은 이번만큼은 저는 정말 남북관계 또 동북아시아 번영과 안정을 이루는데도 아주 크게 기여할 저는 그 희망의 씨앗을 봤다. 요렇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박박디라라님 오랜만에 슈퍼챗 보냅니다. 요새 신인규 변호사님 신나란 논평 보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힘내주세요. 김박박디라라님께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 메시지 보내셨네요. 보스형님 TV님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국민의힘 당명 변경합시다. 부럽당. 그러면서 함께 구독하면 100만 됩니다. 함께 응원하면 진짜 대한민국 됩니다. 해주셨는데 보스형님 TV님 감사합니다. 지금 80만 구독자 돌파한 이후에 구독자 증가세가 좀 더 가팔라졌어요. 지금 4,721분인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우리 금요일 날 방송할 때 80만 돌파 순간을 맛봤거든요. 그 영상 보고 예. 오늘 한번 81만 한번 만들어봐. 그럼 제가 진짜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네. 힘 실어주시면 장유미 저희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면 제가 오늘 81만 될 것 같아요. 저희 81만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6,000분 정도만 힘을 더 모아주시면 그때 이제 댓글 중에 회사 동료 휴대전화 뺏어서 이제 구독 막 눌렀다고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장유미 그런 변호사님도 마음으로, 그런 나처럼 의지로. 산수가 잘 안 되고 그러는구나. 5천 몇 명이죠. 5,000명. 제가 5,300명. 조금 덜 남았네요.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심지어 대변인도 이럴 때 딱 한 번 힘을 실어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사실은 요 전에 백운기 앵커님과 기념 사진까지 찍었거든요. 오.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해 주시면은 81만 됩니다. 읽어주세요. 저도 한 말씀만 보태자면 오. 이 한미 정상회담 너무나도 큰 성과를 대통령께서 귀하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오실 건데 이게 더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퍼지려면은 정말 우리 정어리 TV가 지금 80만 너무 귀한 분들 더 와 계시지만은 앞으로 이게 100만, 200만, 800만까지 더 가야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들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되고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시면 구독 돈 안 듭니다. 무료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예, 돈 드는 걸로. 돈 안 듭니다. 공짜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게 뭐 사람들이 막 뭐 아첨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실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분위기를 밝게 이어갈까? 그거잖아요. 트럼프 자세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있어요. 네 뭐라고 그러는가 보자. 이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트럼프가 좋아하는 얘기부터 딱 하는 거죠. 당신 지금 노벨상 기다리고 있잖아. 노벨 평화상. 그리고 또 김정은 잘하고 친하다고 맨날 이야기하잖아. 그럼 그것부터 딱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평화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북한도 당신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북한에 말이야 트럼프 타워 짓고 거기서 골프도 하고 나도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얼굴이 막 좋아가지고 돈 안 들어요 그거. 돈 안 들고 얻어내는 거. 그것이 실용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서 실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분 좋게 해가지고 회담 잘 되는 거. 그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 아주 좋아가지고 저는 뭐 트럼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트럼프가 만나는 정상회담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것처럼 정상회담하면서 계속 이렇게 웃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끝까지 웃지 않았어요? 뭐 웃는 정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는 정말 너무 그 아이처럼 해맑게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뭐 많은 성공도 거두는 사람이고 많은 칭찬도 받아봤을 텐데 그래도 또 칭찬 들은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할 때마다 좀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서로 참 분위기가 좋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또 외교 안보, 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도 녹여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 근데 이걸 보면서도 안 좋게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한민국의 국위까지도 좀 팔아먹겠다는 생각 아니고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 장면이 어떻게 참사로 보이고 안 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인지 참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우전님 딱 저의 시각입니다. 백앵커님 완전 공감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생방 중 80만 5천 가봐요. 현실적이신 분이네요. 우리가 81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렇게는 어렵지만 지금 많이 올라갔네요. 4,800분이신데 어머. 80만 5천은 갈 수 있겠는데요. 야, 진짜 될수 변함없이님. 있겠는데, 예, 200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니까 일본의 미세영희님도 변함없이님 감사드립니다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입니다. 오늘 팩트 체크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홀대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일단 숙소 문제예요. 되게 외국의 정상이 오면은 블레어 하우스라고 거기에서 이제 묵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공사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윌라드 호텔이라고 거기도 아주 정상들이 많이 묵는 호텔이거든요. 워싱턴에. 거기에 묵었는데 그걸 가지고 야, 뭐 블레하우스 안 주고 거기에 호텔에 묵게 했네 이렇게 하고 심지어 공사 중이라고까지 하는데도 공사 중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자가 있어요. 이긴 우리 신인규 대표님 좀 아실 텐데 지금도 개혁신당 사무총장 하고 있나요? 아마 지금 현직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이고. 요즘 제가 그 당에 잘 관심이 없고 관심이 갖고 없어서 있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실무 방문이라 해도 그래도 블레하우스에 좀 재워주고 그래도 이 백악관 주변에 호텔에서 재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블레하우스라고 공사 중이라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공사 중도 아니라고. 그래요? 예, 아니래요. 이제 이런 게 가짜 뉴스죠. 사실과 달라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분 뉴스라고 인터넷 언론사가 있는데 그 김대호 기자가 사비를 들여서 정상회담 취재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터넷 언론사 세 군데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 돼가지고 같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출입 기자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묶일 수가 있는데 이 김대호 기자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갔기 때문에 목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고 하더군요. 야. 블레어 하우스를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줬는데 김대호 기자님 감사합니다. 블레어 하우스를 딱 가서 이렇게 딱 가서 봤는데 거기에 공사 중 물론 한글로는 아니고 영어로 적혀 있는 거를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는 지금 현재 이슈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바로 블레어 하우스입니다. 블레어 하우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이 전체 보이시는 이 전체 4개의 건물이 4채의 건물이 하나로 모두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 여기서 묵을 것인가? 그러면 같이 온 사람들은 어디서 묵어야 되나? 그 관점에 있어서 이 건물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일부 실제로 저기 공사하는 듯 그 현장의 모습들이 보이시죠? 육안으로 이곳이 정말 공사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보시면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러 군데를 공사를 하는데요. 블레어 하우스는 아니지 않나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건물 4채를 함께 쓰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경호구역 설정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적인 사안들이 많겠죠. 그 외에도 일반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인도의 모디 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왔을 때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는 것보다 다른 호텔에서 조금 편하게 묵겠다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시면 자 여기가 블레어 하우스 바로 옆이거든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참 장윤 변호사님 네. 대단하죠. 저 야. 블레하우스 취재 허가를 받았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저는 기성 언론사가 미국의 그 부처에 취재를 직접 한 걸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니까 이거보다 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뭘 근거로 방송에 나와서 이런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정말 너무 의문인 거예요. 블레어 하우스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더라. 아니 최소한 팩트 체크를 하고, 왜냐하면 정보 접근성이 있잖아요. 정치인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게 맞는 말이라고 전제하고 할 텐데 사과를 했는지 그 이후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왜 저렇게 숙소에 집착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우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어떤 대우를 받나. 아니, 대우받는 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국익은 관심도 없어. 내가 거기 가서 윤석열처럼 국빈 대우받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은 그냥 막 퍼줘도 나만 대우받으면 잘 돼. 이런 사고방식을 뼛속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따위 망언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왜 정치를 하고 왜 공직에 귀했는지 그 이유 자체가 이젠 의심스러워요. 본인들 대우받으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 저게 참 그래도 공당의 사무총장이라고 아까 나오네요. 그렇다면 공당에서 사무총장 정도 직위를 가진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뉴스에 나온 내용을 또 뒤집어서 지금 거짓말로 저렇게 뿌리고 있고 이게 거짓인 게 바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은 당명에 왜 개혁이라는 거를 박아놨고 아직도 신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지금 창당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고 평생 신당을 아마 부르짖을 것 같은데 거기는 법당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준석 의원 이제 나이 젊지도 않죠.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본인의 경륜도 쌓여가는데 저런 식의 당 관리도 안 되면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저러면요, 저 정도 나오면요, 정상적인 정당이면요, 사무총장 직책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당 이름을 달고 책임 있는 당직자가 나가가지고 저런 식의 막말을 하고 다닙니까? 거짓을 뿌리고 다닙니까? 이거는 특히나 대통령의 외교 사안에 대해 가지고 아주 해로운 반국익적인 아주 저는 나쁜 행태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 말이라도 공사 중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가 모르면 그래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공사 중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조선일보도 안 봅니까? 조선일보가 물어봤어요. 정말로 공사 중인가?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25일 본지가 조선일보예요. 대변인 명의로 보내왔다. 블레어 하우스가 연례 유지 보수 및 수리 작업으로 8월 휴관인 상태다. 확인하면 되지, 확인. 그거를 갖다가 홀대 받았다. 홀대 받으면 너네 좋냐? 좋은가 봐요. 좋은가 봐요. 네. 아니 그러길 그러니까 바라는 대한민국 거. 국민 빼고는 지금 다 홀대받는 걸 좋아할 텐데 그 국민이 아니라는 결과가 또 나와요. 논리적으로는. 의자 빼줘서 기분 겁나게 나빴겠네요. 전 세계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협상, 회담에 어떠한 사례를 만들었다. 다 칭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모 눈에만 뭐만 보인다고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이번에 아주 그 가장 화제가 됐던 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팬 얻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계획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근사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딱 서명을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트럼프 좀 애기 같은 면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Is that your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I'll grab that pen. You know what I like? The writing is beautiful. The thickness. Oh, it's nice. You know, this is your design of your pen. I don't like the ballpoints, you know. This is made by in your country. Oh yeah. 대통령께서 하신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이용할 겁니다. I'll use it because for me, I like that kind of writing. I like that felt. 영광이지. I don't like a ballpoint. I won't use it, but I'm going to keep it because I don't want to use it. I want to have it as an honor and keep it in a very important place. And I have gifts for you. Before we leave, we have to remember. And I have some great gifts for you and your people. We always have to remember that a lot of times, and then people will rush out and say, "Oh, I forgot to give them gifts." 볼펜, 펜이라고 해야 되죠. 저는 좀 유성펜 비슷한 거. 저걸 준비하게 된 사연이 재미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서명을 했는데 그때 서명했던 게 네임펜이라고 왜 그 정말 문구점에서 싸게 사는 거 있잖아요. 자, 이 사진인데 그때 네임펜을 썼어요. 정말 모양 빠졌죠. 지금 의전 비서관이 권혁기 당시 춘추관장인데 그걸 보고 야 이거 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가지고 간 거래요. 저기가 제나일인가 하는 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막 그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저기가 어디 건가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느닷없이 모나미 주가가 그냥 막 상한가 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 제작을 했는데 네. 만년필은 좀 번지고 하잖아요. 이런 좀 빤빤한 종이 위에는. 그래서 10만 모나미로 좀 굵기나 이런 걸 다 해서 제작해서 넣었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자부심이 저도 드는 거예요. 이 만년필 자체는 우리나라의 어떤 중견기업에서 제작을 하는 거라고 하고 심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식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한미 동맹이란 건 거의 90% 이상의 국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이슈인데 그거를 그냥 영상으로 그 현장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게 참 일처리 능력이 참 꼼꼼하다, 세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누구도 신경 안 쓰고 또 원래 해오던 대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참 그 권혁기 의전비서관이 참 그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잘 착안을 해서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의도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또 이런 아주 의외의 아주 큰 수확이 또 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참 세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큰 성공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연구한 것이 아마 큰 성과로 돌아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있을 때 권혁기 의전 비서관이 정무조정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협업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권혁기 의전 비서관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한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임명한 데는 권혁기 의전 비서관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고 또 당에서도 당직자로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 그리고 데이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빛을 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권혁기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장 시절에 참 사람이 착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해서 기자들한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큰 거 한 건 했어요. 그러게요.